엄마, 이 차트에 적힌 공여자 쌍둥이 동생이라는 문구.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는 오빠의 가족은 우리 셋뿐이잖아요. 지금 당장 설명해 주세요. 병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영나의 날카로운 비명이 성희의 고막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영나의 손에 들린 우진의 의료 기록지는 마치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고, 그 종이 한 장에 담긴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영나의 동공은 극심한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직 오빠 우진의 상태가 걱정되어 몰래 차트를 훔쳐보았던 그 사소한 호기심이 기어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히고 만 것이었습니다. 성희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철저한 가면 뒤에 자신의 욕망을 숨겨온 그녀답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영나야, 목소리 낮춰. 우진이 깬다. 그리고 그건 기록 오류일 뿐이야. 너가 의사도 아닌데 의학 용어를 뭘 안다고 떠들어. 썩 내놓지 못해? 성희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기록지를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영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성희가 아주 찰나의 순간 당황함으로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영나는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나는 기록지를 구겨질 정도로 움켜쥐고 성희의 눈앞에 들이밀며 평생 느껴본 적 없던 배신감에 치를 떨며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오류라고요? 혈액형, 조직 적합성 유전자 일치율까지 이렇게 소수점 단위로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이게 다 오류라고요? 엄마는 지금 저를 바보 천치로 아세요? 그리고 아까 병실 나간 그 여자, 지은호 씨 말이에요. 그 여자가 왜 엄마한테 10억을 받아요? 제가 다 들었어요. 엄마가 오빠 간을 돈 주고 샀어요? 그것도 몰래 낳아서 버린 자식한테서. 성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영나의 추궁은 단순히 의심의 수준을 넘어 정확히 전곡을 찌르고 있었고, 더 이상 그 어떤 교묘한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추악한 진실이 수면 위로 둥둥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성희가 뭐라 입을 떼려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한번 벌컥 열리며 지은호가 들어왔습니다. 두고 간 핸드폰을 찾으러 왔던 은호는 살벌한 모녀의 대화를 고스란히 듣고 말았던 것입니다. 은호와 눈이 마주친 영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며 은호와 성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영나의 눈빛에는 경악과 공포, 그리고 부정하고 싶은 현실에 대한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이야? 당신이 내 언니야? 엄마가 날 속이고 낳은 또 다른 딸이냐고. 말해봐요. 제발 아니라고 말해봐요. 은호는 차갑게 굳어버린 성희를 싸늘하다 못해 경멸이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병실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뜨릴 만큼 단호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영나 씨가 들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착각하지 마요. 난 당신 언니도 아니고 이 여자의 딸도 아니니까. 난 그저 우진 씨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부속품, 10억짜리 거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모녀와 은호,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냈고, 그 공간에는 오직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진실의 폭로는 드라마 화려한 날들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영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성희는 자신의 완벽했던 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환청처럼 듣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지역과 상철이 마주 앉은 저녁 식사 자리의 풍경은 병실의 살벌함과는 정반대로 따스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상철은 아들 지역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짓궂은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호와 지역이 서로 얼리라는 애칭을 부르며 장난치던 모습을 목격한 뒤로 상철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기분이었습니다. 지역은 아버지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헛기침하며
애꿎은 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 식사 안 하세요? 국 다 식겠어요. 왜 자꾸 실실 웃으세요? 그러다 체하시겠어요. 지역의 타박에도 상철은 숟가락을 들 생각조차 하지 않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라. 은호랑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냐? 친구라면서 눈빛은 꿀이 뚝뚝 떨어지던데. 내가 둔해 보여도 눈치는 백단이다. 내 눈은 못 속여. 지역은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호와의 미묘한 기류를 아버지에게 들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사실 지역은 한동안 상철과 은호의 관계를 오해하여 혼자 속을 끓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은호가 아버지 상철의 내연녀일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했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라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지역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큰 오해를 했었어요. 아버지가 은호 씨랑 너무 친해 보이셔서 두 분 사이를 의심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상철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박장대소하며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식당 안에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호탕한 웃음이었습니다. 뭐? 나랑 은호를? 아이고, 이 녀석아. 내가 아무리 늑다리라도 그렇지. 딸 같은 아가씨랑 무슨 너의 상상력이 그렇게 풍부한 줄은 몰랐다. 너가 작가를 했어야 했는데. 한바탕 웃음이 폭풍처럼 지나간 뒤 상철의 표정은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거칠지만 따뜻한 손으로 지역의 손등을 덮으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역아, 은호는 참 좋은 사람이다. 내가 세상살이에 치여 힘들 때마다 내 하소연 다 들어주고 딸처럼 살갑게 챙겨준 고마운 아이야. 너가 은호랑 잘 된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그 아가씨가 내 며느리가 된다면 동네방네 잔치라도 열고 싶다. 내 진심이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응원에 지역의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치워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은호와의 관계는 이미 한 번 깨어졌었고 지금은 겨우 친구라는 이름으로 곁에 머물고 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은 고개를 숙이며 힘겹게 고백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아버지. 정말 간절히요. 그런데 제가 은호 씨 마음에 상처를 너무 많이 줬어요.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 중인데 쉽지가 않네요. 은호 씨는 아직 마음의 문을 다 열지 않았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상철은 축 처진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누구냐? 너의 아버지이자 은호의 절친 아니냐? 내가 오작교가 되어 다리를 놔주마. 우리 아들 장가보내기 프로젝트, 오늘부터 시작이다. 넌 그저 진심만 보여줘. 나머지는 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날 이후 상철과 지역은 은호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비밀스러운 작전을 공유하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서먹했던 부자 관계가 은호로 인해 다시 끈끈하게 이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희망찬 계획 뒤편에서는 훨씬 더 어둡고 복잡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성재의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정막 속에서 성희가 수빈을 찾아가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성재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진석과 어머니 성희가 모두 있는 거실로 들어서며 인생을 건 폭탄 선언을 준비했습니다. 성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고 흔들림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신문을 보던 진석과 우아하게 차를 마시던 성희가 동시에 성재를 쳐다보았습니다. 성재는 심호흡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고 또렷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저 결혼 안 합니다. 평생 비혼으로 살겠습니다.
성희가 들고 있던 찻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받침대에 부딪혔고 찬물이 테이블볼을 적셨습니다. 진석은 쓰고 있던 안경을 고쳤으며 매서운 눈빛으로 아들을 응시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비혼이라니. 너 나이가 몇인데 그런 철없는 소리를 해? 회사를 물려받을 놈이 후계자도 없이 살겠다고. 철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 인생에 대한 확고한 결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는 하겠지만 결혼이라는 제도로 얽매여서 부모님 뜻대로 휘둘리는 꼭두각시 삶은 살지 않겠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제 여자친구 수빈이에게 하신 그 치졸한 행동을 알고 난 뒤로는 더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난도질하는 집안의 며느리를 들릴 수는 없습니다. 성재의 시선이 화살처럼 성희에게 꽂혔습니다. 성희는 당황하며 얼굴이 붉어진 채 말을 더듬었습니다. 난 그저 걱정돼서 그 아가씨가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근본도 없는 애가 너한테 꼬리치는 게 뻔하잖아.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는 제가 판단합니다. 수빈이는 제게 과분한 사람입니다. 다시는 수빈이 찾아가서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만약 또 그러시면 저 정말 이 집 나갑니다. 회사도 관두고 연 끊겠습니다. 성재의 강경한 태도에 진석은 의외의 흥미를 느꼈습니다. 평소 우유부단하고 착하기만 했던 시키는 대로만 하던 아들이 사랑 때문에 부모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모습에서 묘한 야수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진석은 속으로 계산기를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이 저 여자애 때문에 도끼가 생겼군. 잘만 이용하면 회사 일에도 이 도끼를 쓸 수 있겠어. 유약한 놈보단 독한 놈이 낫지. 진석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가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나도 두고 보겠다. 하지만 명심해라. 그 여자아이가 너를 망친다면 그때는 내 방식대로 처리할 것이다. 내 방식이 어떤 건지는 너가 더 잘 알겠지. 이러한 성재의 변화 뒤에는 수빈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성희에게 멸시와 모욕을 당한 날 수빈은 울면서 주저앉는 대신 보란듯이 일어설 것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무시당하며 끝내지는 않겠어. 성재 오빠에게 어울리는, 아니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야. 당신들이 무시했던 그 근본 없는 애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어. 수빈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꿈, 패션 유튜버로서의 열정을 다시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성재의 아버지인 진석의 회사 사무실로 무작정 찾아가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비서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진석 앞에 선 수빈은 떨리지만 당당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성재 오빠 여자친구 이수빈입니다. 진석은 당돌한 아가씨의 등장에 보던 서류를 덮고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자네가 그 대단한 아가씨인가? 내 아내를 뒷목 잡게 하고 내 아들을 비혼주의자로 만든 장본이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빠를 망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가진 재능으로 오빠와 이 회사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운영할 패션 채널, 회장님 회사의 브랜드와 협업하게 해주십시오. 제 실력으로 매출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만약 성과가 없다면 그때는 오빠 곁을 깨끗이 떠나겠습니다. 각서라도 쓰겠습니다. 수빈의 눈빛에서 진석은 젊은 날의 자신의 야망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신데렐라를 꿈꾸는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왕국을 건설하려는 야심가. 진석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재미있군. 기회를 주지. 대신 실패하면 그 대가는 혹독할 거야. 단순히 헤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 한편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 직전인 병원에서는 은호와 우진의 은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취에서 깬 우진은 자신에게 간을 이식해준 사람이 다름 아닌 쌍둥이 누나라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누나에게 돈을 주고 장기를 샀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고 난 후 극심한 혼란과 죄책감에 시달려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그런 우진의 손을 꼭 잡으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아, 미안해하거나 슬퍼하지 마. 난 널 살리려고 한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난 엄마한테 복수하기 위해 널 살린 거야. 우진은 놀란 눈으로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호의 눈에는 슬픔 대신 서늘한 분노와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널 완벽한 아들로 만들기 위해 날 버렸고 필요할 때 다시 날 이용했어. 그 대가로 받은 10억, 난 그걸로 엄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릴 거야. 엄마의 명예, 돈, 그리고 완벽한 가족이라는 허상까지 모조리. 그리고 넌 건강해져서 엄마의 꼭두각시가 아닌 진짜 내 삶을 살아야 해. 그게 우리가 엄마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야. 내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마. 우진은 누나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약한 동생으로 남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성희의 감시망을 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진은 성희 앞에서는 여전히 순종적인 아들 연기를 하며 정보를 빼내고, 은호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성희의 비자금을 추적하고 과거의 비리들을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누나, 내가 도울게. 엄마가 숨기고 있는 이중장부, 내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서재 금고 비밀번호, 엄마가 바꾸는 걸 내가 봤어. 생일이랑 내 입원 날짜를 조합한 거였어. 우진의 말에 은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남매가 태어나 처음으로 공유하는 비밀이자 거대한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성희는 자신이 낳은 두 자식이 자신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나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성희의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병실에서 영나와 마주한 은호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영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영나 씨, 선택해요. 엄마의 공범으로 남을 건지 아니면 진실을 알고도 침묵한 방관자가 될 건지.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진실을 덮는 순간 당신도 엄마와 똑같은 괴물이 되는 거야. 영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엄마, 화목하다고 생각했던 가정.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영나는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대체 왜 우리한테 이런 짓을, 내가 알던 세상이 다 가짜였어. 그 시각 지역은 은호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되어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간호사들의 대화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VIP 1인실 환자 있잖아. 간 이식해준 사람이 쌍둥이라며. 근데 보호자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 차트까지 조작하려 했다던데. 완전 막장 드라마 아니니? 돈이면 핏줄도 사고 파는 세상이라니 소름 돋아. 지역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인실 환자는 우진이었고 쌍둥이라면 은호. 지역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호가 갑자기 사라졌던 시간들, 복부를 감싸쥐며 고통스러워하던 모습, 수술 자국을 숨기려 했던 행동들, 그리고 성희와의 묘한 기류까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지역은 주먹을 불끈 쥐고 병실을 향해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은호야, 대체 혼자서 무슨 짐을 지고 있었던 거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지역이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절망에 빠진 영나와 차가운 표정의 성희, 그리고 그들 앞에 홀로 외롭게 서 있는 은호가 있었습니다. 지역의 등장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지역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성큼성큼 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은호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고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성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제 그만하시죠. 더 이상은 못 봐주겠습니다. 은호 씨, 더 이상 사모님의 도구로 쓰이게 두지 않겠습니다. 제 사람이니까요. 이제부터 은호 씨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역의 선언에 병실안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은호는 놀란 눈으로 지역을 바라보았고 지역의 손은 은호의 손을 부서질 듯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은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든든한 상철이 있었고 옆에는 그녀를 목숨 걸고 지키려는 지역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그녀와 손을 잡은 쌍둥이 동생 우진이 있었습니다. 성희의 화려했던 날들은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추악한 거짓과 위선이 벗겨지는 순간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들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은호와 지역 그리고 수빈과 성재는 자신들의 사랑과 삶을 지켜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너져가는 성희의 제국 위에서 그들은 어떤 새로운 내일을 그려나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얽히고 설킨 인연의 실타래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성희를 향한 은호와 우진의 복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다음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드라마 화려한 날들의 숨겨진 반전과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전개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